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엄마는 제게 아픈 손가락이에요. 보통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표현이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아픈 손가락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처음 알려준 건 외할머니였어요. 외할머니는 늘 엄마를 두고 아픈 손가락이라고 했거든요. 왜 엄마가 아픈 손가락이야?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애틋하고 안쓰러운 거라 아픈 손가락이야. 그럼 나도 엄마를 아픈 손가락으로 할래. 자식은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야. 왜? 네가 암만 아픈 손가락이어도 네 엄마만큼 네가 아픈 손가락이겠어? 부모가 자식한테나 쓰는 말이야.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때부터 저한테 엄마는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하면서도 안타깝고 안쓰러운 사람이었거든요. 저희 엄마는 농인이십니다. 선천적으로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났기에 세상은 소리를 가졌다는 개념부터 배워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듣지 못하니 말도 못했고 사람들의 시선에서 그 마음을 읽어야 하는 사람이었죠. 가난한 시절 외할머니는 어머니를 두고 병신이라고 부르는 외할아버지에게서 도망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따뜻한 밥 처먹고도 병신을 낳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분이셨다고 해요. 그놈의 병신 소리 좀 그만해요. 안 그래도 미안해 죽겠는데 당신은 우리 미희가 가엾지도 않아요? 병신을 병신이라고 하지 그럼 뭐라고 해? 어차피 듣지도 못하는 애 앞에서 아유 육갑 좀 떨지 마. 듣지 못해도 다 알아요. 당신 그 눈이 애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요? 듣지 못해도 말도 못해도 다 알고 다 느낀다고요. 외할머니는 엄마가 자라면서 외할아버지 앞에서 주눅 드는 게 싫었대요. 방긋방긋 잘도 웃던 엄마가 자꾸 외할아버지가 오시면 보던 텔레비전도 끄고 먹던 밥숟가락도 내려놓았다고요. 남자는 처자식 삼시세끼 잘 먹이고 손찌검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답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와 헤어질 결심을 하셨던 거예요. 그때는 이혼이라는 것도 없었어. 그냥 도망치면 그만이지. 이혼한다고 하면 뭐 해줬게? 손 안 올리던 사람도 같이 살던 여편네가 도망친다고 하면 손부터 올라간다는데 그게 무서워서 그냥 도망쳤지. 그래서? 그럼 그 뒤로는 한 번도 만난 적 없어? 없어. 아주 꼭꼭 숨어버렸거든. 그래도 말은 해보지. 할아버지도 마음은 달랐을지도 모르잖아. 마음이 다른 사람이 처자식 사라졌다고 홀라당 새장가를 갖겠어? 왜 안 만났겠냐? 네 외할아버지가 우리 찾을 마음도 없었으니 그랬겠지. 꼭꼭 숨은 사람도 찾으려고 마음먹으면 찾아지기 마련인데 네 외할아버지는 얼씨구나 하고 새장가 갔어. 외할머니는 외할아버지에게서 벗어나 산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비록 철마다 종일 밭에서 살아야 하는 고된 삶을 살았지만 마음만은 편했다고 했어요. 적어도 집에서만큼은 엄마가 마음껏 웃고 주눅들지 않았으니까요. 가진 것 없이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로 키웠지만 부족한 것 없이 키웠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자기 배는 고라도 자식 배는 절대 골지 않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항상 나는 쟤한테 듣지 못한 애로 낳아준 것 말고는 다 잘했다 라고 하던 분이셨어요. 엄마한테 수어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엄마는
천진한 아이처럼 웃으며 고개를 막 끄덕이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엄마가 듣지 못한 아이로 태어났다고 해서 외할머니를 원망한 적은 없어요. 나중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외할머니 생각에 울컥 눈물이 날 때쯤 엄마한테 물은 적이 있거든요. 엄마, 할머니는 엄마를 듣지 못한 아이로 낳았다고 항상 미안해했잖아. 엄마는 그렇게 태어나서 할머니 원망한 적 있어? 없어. 나는 다음 생에도 듣지 못한 아이로 태어나도 좋으니 할머니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어. 최고의 엄마였어. 세상에 자식한테 최고의 엄마였다는 찬사를 들을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많겠어요. 누구나 부모는 될 수 있지만 자식의 존경을 받는 부모가 되긴 쉽지 않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외할머니는 엄마에게도 저희 남매에게도 최고의 부모였습니다. 엄마가 장애가 있다 보니 사실 저희 남매의 부모 역할까지 외할머니가 했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7살 무렵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어린 제게도 좋은 기억만 남기고 가신 분이셨어요. 외할머니가 오랫동안 일하신 시장에서 얼음을 갖다 대주던 일을 하셨다가 엄마를 결혼시켰다고 했습니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그 두 사람에게는 소리가 필요 없었대요. 그것들 보면 얼마나 웃기든지. 듣지도 못하는 애 붙들고 이문세가 어떻고 조용필이 어떻고 처음엔 저게 우리 딸을 놀리나 싶었지. 근데 지도 뭘 안다고 자긴 조용필보단 이문세가 더 좋다는 거야. 왜? 엄마는 왜 이문세가 더 좋았어? 이문세는 마음이 따뜻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야.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빠가 가사를 다 얘기해줬어. 아빠가 눈으로 노래를 해줬어. 으아, 눈으로 노래를 해줬대. 엄마랑 아빠는 닭살 커플이었구나? 아유, 눈꼴 시려 못 봐줬지. 그러니 결혼 안 시키고 배겨? 평생 내가 짊어지고 가려고 했는데 참 고마운 사람이었어. 네 아빠는. 비록 아버지께서 저희 곁에 오래 남아주시진 못했지만 그 짧은 시간 우리 가족에게 남긴 기억으로 저희는 오랫동안 행복했어요. 아버지의 제삿날은 외할머니와 엄마에게 아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슬픈 날이 아니었죠. 그래서 제 어린 시절은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엄마 밑에서도 불행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사정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와 남동생에게도 예민한 사춘기가 찾아왔고 엄마의 눈보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더 신경 쓰게 됐거든요. 어렸을 땐 엄마 손잡고 시장에 가거나 집 근처 포장마차에서 사먹는 어묵이 가장 맛있었는데 그즈음 저는 엄마와 외출해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때 외할머니랑도 많이 싸웠어요. 조가은, 너 아까 왜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 내가 언제? 나 못 봤는데? 거짓말은. 너 분명 나랑 눈 마주치고 네 엄마도 봤잖아. 아니거든? 나 엄마 본 적 없거든? 못된 짓 하지 마라. 너 엄마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왜 그래 자꾸. 짜증나게. 그때 전 저희 집이 보통 다른 친구들과 너무 많이 다르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가 안 계신다는 점, 방이 2개밖에 없는 집에서 산다는 점, 엄마가 있는데도 학교는 늘 외할머니가 찾아와야 한다는 점, 말 못하는 엄마가 있다는 점, 하나부터 10까지 친구들에게 숨기고 싶은 것 투성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무척 마음이 아픈 게 엄마는 그런 저를 늘 이해했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그때 왜 나를 한 번도 혼내거나 원망하지 않았냐고 물으니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나도 말 못하는 내가 너무 싫었는데 말 못하는 엄마를 가진 너는 오죽했겠어. 그저 미안했어. 그저.
다른 집과 다르다는 이유로 창피하긴 했어도 엄마를 싫어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엄마를 멀리한 저 스스로에게 채찍질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 그건 정말 아니다. 못된 딸이 되지 말자고 다짐했던 건 중학교 3학년이 되던 어느 날이었죠. 그때 엄마는 저희 몰래 폐지 줍는 일을 했었어요. 생계는 거의 할머니가 책임을 지셨고 엄마는 이따금 일이 주어지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간식 값이라도 벌겠다고 가족 모르게 그 위험한 일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이고 그저 고된 일일지 모르겠지만 듣지 못하는 저희 엄마한테는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학교에서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야, 조가은 엄마 쓰레기 줍고 다니는 거 알아? 야, 쓰레기 아니고 폐지. 막 길에서 상자랑 종이 줍고 다니던데? 대박. 조가은 그렇게 가난해? 엄마가 청각 장애인이라 가난한 거야? 야, 청각 장애인이라고 가난한 게 아니라 그냥 가난한 거지. 보니까 조가은 교복도 메이커 아니던데? 색깔도 좀 다르잖아. 헐, 불쌍해. 교복도 못 살 정도로 가난하구나. 가난하긴 누가 가난해? 가은아, 그게 아니라. 그게 무슨 말이야? 누가 쓰레기를 줍고 다녀? 누가 폐지를 주워? 너 왜 헛소리하고 다녀? 우리 엄마 폐지 안 줍거든? 헛소리 아니야. 내가 분명히 봤는데. 봤다고? 어디서 헛걸 보고 개소리야? 야, 내가 그럼 거짓말로 그런 얘기하겠냐? 분명히 너네 엄마 시장 근처에서 상인들한테 폐지 받아서 리어카 끌고 다니는 거 봤다고. 그때 저는 하늘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청각 장애인 엄마가 있다는 사실을 들켰다는 것도 창피했는데 이젠 폐지 줍는 엄마까지 생긴 것이니까요. 그날 너무 속상한 나머지 멋대로 조퇴하고 학교를 나와버렸어요. 생각 없이 발이 이끄는 대로 가다 보니 늘 엄마와 함께 가던 그 시장이었습니다.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제가 엄마 귀와 입이 되어 시장에 가는 게 큰 즐거움 중 하나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랑은 그 시장 근처도 가지 않으니 기분이 참 이상했습니다. 불효녀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용기도 없어 스스로가 너무 찌질해지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때였어요. 멀리 수레를 끌고 지나가는 여자가 보이는데 정말로 엄마가 수레를 끌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토바이가 위험하게 엄마 쪽으로 내달리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오토바이가 있는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데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듣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엄마를 목청껏 부르며 달렸죠. 아무것도 모르고 몸을 비틀던 엄마는 근처 상인분들의 손짓에 고개를 돌아보았고 덕분에 아슬아슬하게 오토바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학교에 있어야 할 저를 만나 무척 놀란 것 같았어요. 멋대로 조퇴했다는 것도 있고 엄마한테 화부터 냈지요. 엄마 지금 뭐해? 미쳤어? 듣지도 못하면서 왜 혼자 멋대로 나와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해? 그러다 다치면,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랬냐고! 너무 놀라고 속상한 마음에 수어는 제대로 하지도 않고 엄마를 향해 막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놀란 눈으로 보다가 제 가슴을 쓸어내려주며 그러더라고요. 미안해, 딸. 화났어? 불같이 화를 내는 저와 달리 온화한 표정으로 웃으며 수어를 하는 엄마를 보고 저는 그냥 울어버렸습니다. 엄마를 부끄러워하는 제가 너무 부끄러웠고 순간 엄마를 잃을까봐 두려웠던 마음에 왈칵 서름이 터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는 일부러 폐지 줍는 일을 오전에만 했답니다.
학생들 학교 시간이 되면 행여 저나 제 친구들이 볼까봐 하지 못했대요. 그렇게 한 달 동안 벌어도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었는데 그 돈으로 저희 남매 용돈이라도 줘보고 싶었대요. 집에서 하는 일이야 거진 생활비로 들어가니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다면서요. 그때 저는 다시 결심했어요.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엄마를 지켜줄 수 있는 딸이 되어야겠다고요. 외할머니가 나름 애지중지 키운 엄마도 엄마는 엄마였어요. 외할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이제 두 남매를 지킬 사람은 자기뿐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더라고요. 외할머니는 엄마가 시장에 나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듣지 못한 아이로 낳아준 걸 미안해했던 할머니는 엄마한테 일을 시키지 않고 살게 하는 게 자부심이었거든요. 게다가 오랜 시장 생활을 하면 만만하게 보는 어른들이 있었어요. 말 못하는 엄마를 무슨 치워버려야 하는 짐짝 취급하며 과부돼서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냐고 재혼시키라고 하는 오지랖이 태평양인 분들도 계셨거든요. 가만 보면 미 엄마가 다 자초한 일이야. 애까지 딸린 애들을 왜 자기가 책임을 져? 괜찮은 남자 있으면 보내놓고 편히 살아야지. 낳아줬으면 됐지. 뭐 죽을 때까지 책임져? 내가 내 새끼 책임진다는데 왜들 그렇게 말이 많어? 내가 능력 있어서 내 딸 일 안 시키고 산다는데 왜 그놈의 주둥이가 쉬질 않냐고. 보태준 거 있어? 보태준 거 있냐고? 그렇게 안쓰러우면 열무나 좀 사주고 얘기하든가. 열무는 나도 파는데 무슨 안쓰러워서 그렇지 안쓰러워서. 미 엄마가 뭐 천년만년 살아? 자립할 수 있게 도움을 줘야지. 그러다 갑자기 가버리기라도 하면 그때 쟤들 어떻게 살 거냐고. 그건 생각 안 해? 걱정하지 마셔. 나는 아주 천년만년 살면서 내 딸, 손주들 다 먹여 살릴 테니까. 외할머니는 엄마를 위해서라면 거침없이 싸우셨어요. 그래서 되도록 시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셨죠. 그런데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자 엄마가 그 시장에 나가게 되신 거예요. 외할머니가 평생 일궈 마련한 자리였고 엄마는 그 자리를 물려받아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 엄마가 그 일을 하겠다고 할 줄 몰랐어요. 엄마, 정말 괜찮겠어? 혼자 할 수 있겠어? 괜찮아. 여기 이모들이 엄마 다 도와줘. 돈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말하면 돼. 손가락 2개 펴면 2,000원, 3개 펴면 3,000원. 천진하게 웃는 엄마를 보면서 차마 하지 말라고 집에만 계시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 저는 대학생이었고 동생은 고등학생이라 종일 엄마와 시간을 보낼 수도 없었으니까요. 차상위 계층이라 저희 남매에게 드는 돈이 많진 않았는데 엄마는 그렇게 돈을 벌어 저희 남매가 오로지 공부만 할 수 있게 뒷바라지 해준 것이에요. 동생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은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엄마를 애틋하게 잘 챙겼습니다. 게다가 저보다 일찍 철이 들어 주변에서 효자 소리 듣는 애였어요. 교우 관계도 좋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어서 엄마 시장 정리할 때쯤에 친구들이랑 다 같이 가서 거들기도 하더라고요. 가은 엄마는 대체 무슨 복인가 몰라. 남편 복이 자식들한테 다 간 거지. 매일같이 와서 자기 엄마 저렇게 돕는 아들이 어딨어? 우리 아들은 이 근처 지나가면 일부러 저 밖으로 삥 둘러 가잖아. 딸은 의대에 갔잖아. 지 엄마 귀 고쳐준다고. 세상에 저렇게 효자들이 어딨냐고. 곱게 살아 그렇지. 곱게 살아. 가은 엄마 심성이 좀 고와. 저희 남매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철이 들고 나서부터는 제가 공부를 해서 출세를 해야 엄마도 할머니도 편해진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저희 엄마 소원이 저희 남매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듣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의대에 진학했고 그건 남동생도 마찬가지였고요. 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 저희 남매 모두 장학금을 받아 무사히 대학 생활도 할 수 있었어요. 시장에서는 자식 둘을 전부 의대에 진학시킨 엄마라고 유명했죠. 하지만 엄마는 선천적으로 듣는 게 불가능한 사람이라 엄마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아요. 대학 입학해서 10년을 어떻게 보낸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살았거든요. 좋은 집에 엄마를 모시고 같은 의사를 만나 결혼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을 낳아 엄마를 기쁘게 하는 일. 제가 바라던 것은 모두 다 이루었죠. 엄마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고 했었어요. 보통 집안에서도 힘든 일을 결국 엄마가 해낸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바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평생 남들 시선에 마음 고생한 엄마가 편하게 지내는 것뿐이었어요. 남편도 시부모님도 좋은 분들이라서 늘 배려해 주셨죠. 그러다 엄마와 함께 살던 남동생이 결혼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갑자기 결혼? 바쁘다더니 연애는 했나 보네. 어떤 사람인데? 승무원이야. 미국에 컨퍼런스 가다 만났어. 승무원? 명준이 너가 먼저 대시했어? 친절하고 착하더라고. 참나. 비행기에서 만난 승무원이 그럼 승객한테 친절하지 불친절하겠어? 솔직히 말해. 예쁘구나? 뭐, 예쁘기도 하지. 얼마나 예쁘길래 숫기도 없는 네가 먼저 대시까지 해서 만났대? 사진 없어? 그냥, 이번 주말에 와서 봐. 실물을 봐야지. 평소 여자에 관심이 있어 보이지 않았던 남동생이 그렇게 말했으니 기대가 좀 되더라고요. 대체 얼마나 예쁘면 남중 남고 나와 숫기도 없던 녀석이 먼저 대시를 했나 싶어서요. 그 주 주말 인사하러 온다고 해서 아이는 시어머니께 맡기고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솔직히 연예인인 줄 알았습니다. 남들이 보면 남자가 능력이 되게 좋은가 보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예뻤어요. 어머, 정말 예쁘다. 아, 미안해요. 내가 사람 얼굴 평가하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너무 예쁘네. 아니에요. 저보다 예쁜 사람 정말 많은데요.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 인물에 명준이를 왜 만났대? 야, 너 의사 되길 잘했다. 이렇게 미인도 없고.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마음도 예뻐. 이거 봐. 엄마 주려고 이걸 사왔대. 남동생이 보여준 건 디지털 전자기기인 아이패드였어요. 엄마한테 필요할까 싶어서 저도 사드린 건데 익숙치 않은지 잘 안 쓰셨거든요. 이걸 왜 사왔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주고받는 음성을 실시간으로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어플을 깔아봤더라고요. 왜 말을 천천히 하나 했더니 음성 인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한 배려였던 거예요. 우리가 하던 대화는 그 어플을 통해 커다란 화면으로 바로 보여졌고 엄마는 그걸 보고 흐뭇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수어를 배워보려고 했는데 어머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쉽지 않아서요.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생각해봤어요. 그러자 엄마는 키보드를 이용해 이야기를 했어요. 배려해줘서 고마워요. 나 너무 기뻐요. 디지털 기기가 발전하면서 편했던 건 엄마와 소통이 더 원활해졌다는 거예요. 엄마는 저희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스마트폰 숙지법도 금방 익혔고 키보드 타이핑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잘해요. 그래서 사실 수어를 하지 않아도 엄마와 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죠. 저는 그때 올케가 엄마의 장애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솔직히 얼굴만 예쁜 게 아닐까 그런 편견에 걱정이 있었거든요.
그날 저희 가족의 점수를 확실히 딴 올케와의 결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견례 날이었어요. 사돈 어르신들이 누가 봐도 그 결혼이 달갑지 않아 보이는 게 느껴졌거든요. 표정도 좋지 않고 묻는 말에나 대답하지 뭘 묻지도 않기에 보다 못한 제가 나섰습니다. 사돈어른, 어디 불편한 거 있으세요? 아니면 이 결혼 내키지 않으신 건가요? 처음 저희 만났을 때부터 표정이 좋지 않으신 것 같아서요. 그렇게 물어보니 솔직하게 대답은 할게요. 솔직히 명준이야 보면야 결혼 100번도 더 시켜요. 능력도 좋고 성실하고 착하니 우리 연정이한테 이만한 신랑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요, 나도 사람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청각장애 있는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걸 환영할 만한 부모가 어디겠어요. 그 문제는 두 사람이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머니께서 따로 살겠다고 한 거 연정이가 모시고 살겠다고 한 거고요. 물론 그걸로 저희 모두 연정이한테 고마워하고 있어요. 애가 착해 빠져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 안사돈이 아무리 좋은 분이셔도 시어른은 시어른이잖아요. 시어른 모시고 사는 게 어디 쉽나? 나는요, 애가 그렇게 얘기해도 끝까지 마다하실 줄 알았어요. 그때 엄마는 그 대화를 모두 눈으로 읽고 계셨어요. 사돈 어른들을 봤다가 테이블에 놓인 화면을 봤다가 긴장하셨는지 움직임이 좀 부산스러웠죠. 사돈 어른은 그마저도 마음에 들지 않은 듯 슬쩍슬쩍 눈살을 찌푸리셨습니다. 마음 같아선 엄마가 보고 있는 화면을 가리고 싶었지만 그건 엄마를 존중하는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 사람들로 치면 갑자기 귀를 막아버리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이었거든요. 동생 결혼도 중요하지만 저한테는 엄마가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나간 것이죠. 연정아, 우리가 너보고 엄마 모시고 살아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 마음에도 없는 소리 그냥 한 말이었어? 아니에요. 저는 정말 어머님이랑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야 명준 씨도 안심할 거 아니에요. 제가 부모님께 몇 번이나 말씀드리고 설득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 말을 안 하니? 지금까지 한 번도 혼자 산 적도 없으신 분이라면서. 사돈처녀 속상한 마음도 이해해요. 근데 사돈처녀가 엄마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내 딸이 먼저라 그래요. 그래서 따로 살면 좋겠다. 그 말씀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자꾸 하고 싶은 말을 빙빙 돌려 말하시길래 제가 대놓고 물었어요. 대답은 하지 않으시지만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표정에 다 드러나더라고요. 사실 남동생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제가 모시고 살까 그런 고민을 하긴 했어요. 남편과 시부모님께 미리 언지를 했을 때 좋은 생각이라고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 의견을 말하기도 전에 남동생이 먼저 엄마를 계속 모시고 살 생각이라고 했었거든요. 둘이 이미 이야기가 끝났다고 해서 저는 완벽하게 끝난 이야기인 줄로만 알아서 좀 당황스러웠던 겁니다.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제가 모시고 살면 되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잠자코 듣고 있던 남동생이 그러더라고요. 두 분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어머니 모시고 살 생각입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느껴지는 표정과 목소리였죠. 저희는 모두 당황의 남동생을 바라보았어요. 그건 연애할 때부터 연정이랑 이야기가 된 부분이에요. 결혼하게 되면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요. 그렇다고 연정이 고생시킬 생각 없습니다. 저 의사 된 거 다 엄마 모시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엄마도 저랑 결혼하는 사람도 시집간 누나도 고생 안 시키려고요. 그래서 결혼하면 가사 도우미 불러 연정이 고생 안 시키겠다면서 프로포즈한 거예요. 내가 끝까지 안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래?
결혼 안 하겠습니다. 못해요. 저 엄마 두고는 못 살아요. 사돈 어른들께서는 남동생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하신 것 같았습니다. 제 남동생이 올케를 정말 좋아해서 그동안 선물도 많이 주고 챙기기도 엄청 챙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더라도 결국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사실 제 동생이지만 저도 그렇게까지 강하게 나갈 줄은 몰라 놀랐죠. 그러자 놀란 올케가 금방 울상이 되어 안사돈 어른에게 따져 묻더라고요. 엄마, 내가 사는 거지 엄마가 사는 거야? 우리 어머니 시집살이 시키고 그럴 분 아니셔. 사람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고. 내가 괜히 모시고 산다고 했겠어? 엄마 진짜 내 인생 책임질 거야? 상견례 자리는 그새 냉랭해졌고 다들 불편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바깥 사돈 어른께서 나서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사돈. 미안해요, 사돈 전이요. 부모라 조바심에 무례를 범한 것 같네요. 이 문제는 전적으로 아이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저는 안사돈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해 찬성이에요. 여보, 그만해, 미련한 사람아. 만약에 명준이가 안사돈 나 몰라라 하고 살겠다고 해도 문제 아니야? 장애가 있어 혼자 살기 어려운 엄마 두고 저만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당신 사위 된다고 하면 좋겠냐고. 성실하고 능력도 좋고 거기다 효자니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사익감이지. 딸 보내면서 효자 사위 보는 게 뭐 좋은 일인 줄 알아요? 어허, 이 사람이 그래도. 그날 바깥 사돈 어른께서 자리를 정리해 주셔서 그렇게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어요. 어쨌든 남동생이 모시고 살기로 결정은 됐지만 그 갈등을 봤는데 제 마음이 어떻게 편하겠어요. 그래서 남동생에게도 이야기했었습니다. 사돈 마음에 걸리면 내가 엄마 모시고 살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누나, 나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마. 내가 있는데 왜 엄마를 누나가 모셔. 엄마 내가 모셔. 엄마도 그게 편하고. 그게 뭐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야. 엄마 내가 더 편하지. 너 안 편하거든? 엄마가 매형 얼마나 어려워하는데 매형 집에 오면 화장실 한 번을 안 가는 거 몰라? 어려운 사위라고. 조금이라도 책 잡힐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하는데. 며느리는 뭐 다른 줄 알아? 며느리 눈치 보는 게 더 힘들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연정이랑 결혼하는 거잖아. 연정이가 그럴 사람이면 나 결혼 절대 생각 안 했어. 누나는 진짜 내가 연정이가 예뻐서 결혼하는 줄 알아? 그만큼 예쁜 애 널렸어. 나 연정이 마음 보고 하는 거야. 참나, 허세는. 아무튼 1%라도 아닌 것 같으면 말해. 나 언제든 엄마 모시고 올 생각 있으니까. 하지만 남동생은 끝까지 엄마를 모시겠다고 고집했고 그렇게 결혼 후 엄마를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안사돈 어른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마음씨 착한 올케 보고 마음을 놓기로 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끔찍한 삶을 살게 될지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외할머니가 평생 듣지 못하게 낳아줬다는 이유로 죄인처럼 산 것처럼 엄마는 자기가 듣지 못하는 부모라는 이유로 저희 남매에게 죄인이었어요. 답답하리만큼 착하고 무거운 죄책감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망각한 것이 문제였어요. 올케는 엄마를 참 잘 모셨습니다. 사실 올케가 엄마 모시고 살면서 가장 불편한 점은 시댁 식구들의 잦은 방문이었을 거예요. 엄마가 남동생 집에 사니 어쩔 수 없이 자주 방문하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올케는 실은 내색 한 번 없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형님, 어서 오세요. 어머 제인아, 외숙모야. 그새 많이 컸네. 엄마는 어디 계셔? 아, 어머니 화장실 가셨어요. 어머니, 형님 오셨어요. 나와보세요. 그런데 그때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건 이상하게 엄마가 제가 갈 때마다
화장실에 계신다는 거였어요. 한두 번이야 우연이다 싶지 5번 방문했는데 4번을 그러고 있으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었죠. 엄마, 혹시 몸이 안 좋아? 왜 올 때마다 화장실이야? 그런 거 아니야. 우연이지.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나 싶었지만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엄마의 태도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너무 자주 가면 저도 옳게 눈치가 보이니 한 달에 2번 정도는 방문하고 나머지는 다 밖에서 만나곤 했어요. 올케는 그럴 때마다 더운데 왜 밖에서 보냐? 추운데 왜 굳이 어머님 나가게 하시냐? 그러면서 집으로 오라고 했지만요. 그 마음이 더 고마워 더 자주 밖에서 만나거나 저희 집으로 모시거나 했었죠. 행여 불편한 점이 있을까 싶어 엄마한테 물어도 엄마는 다 좋다고 하셨었어요. 올케랑 같이 살아서 불편한 거 없어? 괜찮아, 괜찮아. 다 좋아. 밥도 잘해주고 착해. 혹시라도 불편하면 말해. 나랑 같이 살아. 규환 씨도 엄마 모시고 사는 거 좋대. 시어머니도 와 계시니까 같이 지내면 엄마 심심하지도 않고. 알았어, 알았어. 걱정하지 마. 엄마 잘 지내고 있어. 잘 지내고 있다는 말, 괜찮다는 말, 그게 엄마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었어요. 답답하리만큼 착해 빠진 사람들이 곧잘 하는 소리라는 걸 모르고 전 그저 살만하시나 보다 했죠.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어머니를 참 좋아하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선하냐고 만날 때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거든요. 저희 부부가 병원 일로 바쁘다 보니 아이를 어머님께서 봐주시는데 가끔 엄마가 오셔서 셋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아, 근데 가은아, 안사동 괜찮으신 거 맞지?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이상하게 요즘 따라 화장실을 그렇게 가신다. 화장실 한 번 가면 한참을 안 나오시고 어디 불편한 곳 있으시냐 물어도 그저 별일 아니라고만 하시는데 병원 한번 모셔가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화장실에 오래 계시는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란 거잖아요. 제가 동생네 갈 때도 우연이 아니었던 거고요. 그래서 엄마가 집에 와 계실 때 엄마가 화장실에 가는 틈을 타 불시에 화장실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변기에 앉아 계셨는데 제가 무작정 나와 보라고 하니 세상에 변기물이 시뻘건 피바다인 거예요. 엄마, 이게 뭐야? 왜 그래? 혈변 보는 거야? 너무 놀라 온몸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바지춤을 치켜 올리시며 한사코 저를 밖으로 밀어내려고 했어요. 가만히 있어봐. 왜 그러냐고. 언제부터 그랬어? 왜 말을 안 했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왜 말을 안 했냐고. 별일 아니야. 규환이도 있고 안사돈도 있는데 그만 나가. 제발. 엄마가 하도 간곡히 다급한 표정이기에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와야 했죠. 저는 나오자마자 바로 동료 의사에게 연락해 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매년 건강검진을 시켜드리고 있는데 작년 건강검진 때만 해도 별 이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병이라는 게 느닷없이 생겨 삽시간에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기도 하니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가서 온갖 검진을 다 했는데 다행히 암은 아니었어요. 대체 왜 혈변을 보시는 거냐 물었더니 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혈변 그건 아니고 치질이야. 어? 치질? 엄청 고통스러우셨을 텐데 그걸 어떻게 참았나 싶을 정도던데? 그럼 암은 아니야? 아니야, 대장은 깨끗해.
용종도 없고, 뭐 아무래도 수술은 하셔야 할 것 같던데, 날짜 잡아줄까? 뭐 다른 데 이상은 없고? 치질의 원인이야 다양하긴 한데, 변비도 좀 있으신 것 같던데, 원래 변비가 좀 있으셨어? 아니, 평생 엄마한테 변비 있단 말은 못 들었는데 화장실 오래 쓰신 건 이번이 처음이야. 살짝 위장이 부어있는 걸 보면 평소 위장염도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거기다 변비라 이래저래 고생을 좀 하신 것 같아. 스트레스 있으신 건 아니야? 스트레스라는 말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달라진 환경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가 올케랑 함께 살게 되면서 이래저래 신경 쓰다 보니 생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도 재차 말했었어요. 엄마, 그냥 우리 집에 가서 살래? 치질이라니, 그거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다는데 진짜 괜찮은 거 맞아? 너네 집이나 명준이 집이나 똑같아. 사위나 며느리나 똑같지 뭐. 연정이가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성격이 그래 먹은 걸 어떡해. 걱정하지 마. 적응하면 괜찮을 거야. 적응이 한 세월이네, 한 세월. 속상한 마음에 남동생 부부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고 조금만 더 신경 써달라 부탁도 했었어요. 변비에 좋다는 음식도 사다 드리고 약도 챙겨드리고요. 올케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듯 소스라치게 놀라며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치질이요? 어머, 어떡해. 세상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죄송해요, 형님.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하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얼마나 놀라셨어요. 엄마가 말을 안 하니 어떻게 알겠어. 나도 무턱대고 화장실 문 비집고 들어가서야 알게 됐는데, 며느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우리 엄마 입 무거운 거 알아줘야 돼. 미안한데 조금만 더 신경 좀 써줘. 이거 식후에 꼭 챙겨 드시게 하고 식사는 가능한 섬유질 많은 음식으로. 집에 오시는 아주머니께도 말씀드려줘. 네, 형님. 요거트나 나또 그런 것 좀 주문해야겠어요. 올케는 그 자리에서 장 운동에 좋다는 음식들을 주문하며 엄마를 챙겼습니다. 그때는 엄마를 딸처럼 챙겨준다고 고맙기만 했었어요. 엄마에게는 말 못할 사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올케를 의심하게 된 건 남동생이 결혼한 지 반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오랜만에 남동생 집에 방문해 집에서 시간을 보낸 뒤 집으로 돌아가려던 차였습니다. 갑자기 일하시던 아주머니께서 은밀하게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때 올케는 잠시 안방에 들어가 있었고 저는 엄마가 챙겨주시는 음식을 가져가려고 부엌에 있었거든요. 가은 씨, 아무래도 엄마 데려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엄마를 데려가다니요? 괜히 남의 집 사정에 나서는 거 안 좋다는 거 알지만은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엄마 여기서 지내는 거 난 좀 아닌 것 같아. 세댁 성격이 보통이 아니거든. 네? 그게 무슨... 하지만 그 짧고 은밀한 대화는 안방에서 나는 인기척 때문에 끝나고 말았어요. 올케가 나오자마자 아주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돌아섰거든요.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다 보니 너무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에 걸려 엄마한테 연락했죠. 엄마, 내가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묻는 건데 올케가 엄마한테 함부로 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쓸데없이 그런 걱정하지 말랬잖아. 괜히 엄한 사람 잡는다. 근데 그 아주머니는 왜 그런 소리를 했대? 일하시는 아주머니 말이야. 그 아주머니가 엄마 데려가는 게 좋겠다고 하는 거야. 올케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면서. 그게 괜히 하는 소리라고? 다른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연정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애한테 부담 주기 싫으니 괜한 소리 하지 마.
엄마가 아니라고 딱 잘라 이야기했지만 그 아주머니의 말이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그로부터 며칠 뒤 다시 남동생 집을 방문했어요. 기회를 봐서 전화번호라도 얻으려고 간 건데 글쎄 그 사이 아주머니가 바뀐 게 아니겠어요? 아주머니가 바뀌었네. 아,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일이 있으셔서 고향에 내려가 봐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좋으신 분이었는데 저도 너무 아쉬워요. 아, 그래? 그때 전 처음으로 올케한테 쎄함을 느꼈습니다. 이상하게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엄마가 있다는 이유로 자주 방문하는 것도 모자라 꼬치꼬치 캐물으면 시누이 시집살이 한다고 생각할까봐 말을 아껴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백화점에 갔다가 우연히 올케를 만났을 때 이건 뭔가 있구나 싶었죠. 백화점 지하 식품 매장에서 인기 많은 도넛을 사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친구와 함께 온 올케를 만난 거예요. 어? 올케? 올케도 이거 먹고 싶어서 왔어? 형님. 네, 친구가 이거 정말 맛있다고 해서요. 형님 오늘 오프세요? 모처럼 쉬는 날이라 백화점에 온 김에 어머님 이거 좋아하셔서 사서 들어가려고. 친구? 아, 안녕하세요. 연정이 신우시구나. 저는 연정이 친구 세영이라고 해요. 반가워요. 내가 모처럼 만났으니까 이거 내가 사줄게요. 어머, 정말요? 그래도 돼요? 감사합니다. 연정이 시집 잘 갔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저희가 사람을 잘 얻은 거죠. 능력 있는 의사 남편에 집도 좋고 거기다 가서 도우미까지 두고 살잖아요. 아, 맞다, 연정아. 지난번에 너네 집에 가서 먹었던 그 가자미 식혜, 나 그거 또 생각나더라. 그때 좀 가져간 거 엄마가 맛보시고 사고 싶다고 하셨다니까. 그거 아주머니한테 좀 팔려고 하면 안 돼? 글쎄. 한번 물어볼게. 그때 그 두 사람의 대화에서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건 가자미 식혜였어요. 외할머니가 강릉 사람이라 엄마도 외가 쪽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으로 가자미 식혜를 참 잘하시거든요. 엄마가 하시는 음식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남동생 집에 가면 자주 얻어오는 음식이 가자미 식혜였고요. 그런데 그 음식을 아주머니가 하셨다고 하니 좀 의아한 거예요. 아주머니가 가자미 식혜를 해? 네? 아, 네. 이번에 오신 분이 강원도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엄마도 할 수 있는데 뭐하러. 어차피 명준이 엄마 가자미 식혜 아니면 입에 안 맞을 텐데. 아주머니께서 모르셨나 봐요. 그 뒤에 말씀드렸어요. 뭐야? 너희 시어머니도 가자미 식혜를 잘해? 너 완전히 먹을 복까지 터졌구나. 마침 저희 차례가 와서 도넛을 주문해서 받고 헤어지게 됐고 이상하게 찝찝한 마음으로 돌아서던 그때였습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는 듣지도 못하는데 답답하지 않아? 가자미 식혜 따로 부탁하고 싶은데 뭐 편지라도 쓰면 들어주시려나? 순간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 돌아봤는데 올케가 다급하게 친구를 데리고 멀어지는 게 보였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대화가 자꾸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야기 정황상 아무래도 뭔가 미묘하게 어긋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연락해 확인차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 일하시는 분 혹시 고향이 어디야? 고향은 모르지. 그런 걸 묻진 않았으니까. 그럼 그 아주머니가 집에서 가자미 식혜 내놓은 적 있어? 이상한 질문을 하네. 가자미 식혜는 내가 아는데 할 사람이 누가 있어. 엄마의 대답에 분명 뭔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저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때 만난 올케 친구를 똑같은 백화점에서 또 만나게 된 거예요. 세영 씨, 또 보네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런 우연히. 안녕하셨어요?
네, 오늘은 올케 빼고 만났나 봐요. 아, 네. 고등학교 때 친구라. 연정이는 대학 친구거든요. 그렇구나. 아, 맞다, 세영 씨. 내가 물어볼 게 있는데, 그때 말한 그 가자미 식혜 말이에요. 네. 혹시 언니도 먹어봤어요? 연정이한테 물어봐달라고 했는데, 자꾸 다음에 하고 말을 안 해서. 저 그거 사실 처음 먹어봤었거든요. 제 입맛에 딱이라 너무 먹고 싶었는데. 혹시 이분이셨어요? 그 아주머니라는 분이. 네? 맞아요. 이분. 되게 친절하시고 선한 분이시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의 말에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보여준 사진은 다름 아닌 저희 엄마의 사진이었거든요. 그런데 왜요? 아니에요. 저도 아는 분인데 제가 가자미 식혜 좀 얻어다 보내줄까요? 정말요? 그럼 너무 감사하죠. 주소만 보내줘요. 아, 대신 올케한테는 당분간 비밀로 해줄래요? 사정이 있어서. 아, 네. 뭐 그거야 어렵지 않죠. 그럼 제 번호 찍어드릴까요? 천진한 얼굴로 제 핸드폰에 번호를 찍는 올케 친구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착잡했습니다. 올케가 저희 엄마를 친구들에게 아주머니라고 소개시킨 게 분명했거든요. 혹시 몰라 헤어지기 전에 다시 물었었어요. 근데 혹시 올케가 시어머니 얘기는 하던가요? 시어머니 얘기는 잘 안 했죠, 아마? 아, 광주 산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자주 못 뵙는다고 늘 능력 있는 형님 얘기만 하시니까. 아, 그래요? 고마워요. 가자미 식혜는 알아보고 보내줄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긴 했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감도 안 잡히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듣지 못하는 분이시라고 무시를 한 건가 싶으면서도 평소에 올케의 품성을 보면 이유가 있나 싶어 혼란스러웠어요. 결국 고민 끝에 남동생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았죠. 남동생은 믿기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에이, 설마. 아니, 누나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없는 소리에? 분명히 그랬어. 그 올케 친구 중에 윤세영이라는 애 있는 건 확실하지? 나도 알아. 대학 친구라고 했어. 세영이 걔가 분명히 그랬어. 가자미 식혜 만들어주는 말 못하는 아주머니 있다고. 내가 엄마 사진 보여주면서 이분 맞냐고 물어보니까 맞다고 했다니까? 왜 그렇게 대답했겠어? 올케가 그렇게 알려줬으니 그렇지. 연정이가 친구들한테 엄마를 그렇게 소개했다고? 에이, 아니야. 결혼식도 왔었잖아. 결혼식에서 만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알아? 결혼식 때야 화장도 하고 머리도 했으니 몰라볼 수도 있지. 그리고 뭐 시어머니 어떻게 생긴지 눈에 담아뒀겠어? 자기 친구 보느라 바쁘지. 그럼 물어볼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아니 명준아,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어떻게? 저는 남동생에게 제안을 했어요. 무턱대고 올케한테 묻지 말고 그 상황을 만들어 보자고요. 올케가 남들 앞에서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올케 친구가 집에 오는 날을 알아두고 엄마한테도 남동생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급습하기로 한 거예요. 정황상 분명한 사실에 어설픈 변명을 듣고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기다림이 필요한 일이었지만 그 후로 올케의 태도를 더 자세히 살피며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거예요. 집에 친구를 데리고 오는 일이 없나 남동생이 컨퍼런스 핑계를 대고 집을 비우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자 올케가 그럼 편하게 친구 데려와 놀겠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남동생과 기다렸다가 집으로 가게 됐고 저는 상상하지도 못한 끔찍한 현실을 알게 되고 만 거예요. 남동생은 집을 나오기 전에 미리 도어락
음량을 낮춰두는 치밀함을 보여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빼고 한참 있다가 저와 만난 뒤 들어간 거예요. 조용히 들어가자 떠들썩한 거실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야야, 허연정, 술 없다, 술. 아주머니한테 술 좀 갖다 달라 그래. 네가 가져와. 귀머거리라 불러도 몰라. 어차피 움직여야 하는데 너가 갔다 와. 아, 맞다. 장애인이라고 하셨지? 딱 보면 잘 몰라서 잡고 있네. 내가 가져올게. 야, 근데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일을 시켜? 안 불편해? 어찌저찌 일은 잘하니까. 음식 솜씨도 좋고. 그래도 편한 건 있어. 귀머거리라 앞에서 막말해도 모르고 벙어리라 잔소리도 없거든. 야, 그래도 사람 앞에 두고 말이 좀 그렇다. 뭐 어때? 못 듣는데. 그건 그래. 근데 진짜 반찬 맛있다. 세정이가 가자미식회 노래를 부르던데 이해된다. 골뱅이 무침 떨어졌다. 좀 더 해달라고 하면 안 돼? 아, 귀찮아. 알았어. 잠깐만. 현관에 왜 불이... 그때 저희 남매의 심정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남동생도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었거든요. 현관에 서서 그 이야기를 듣다가 무슨 일인가 싶어 나온 올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저는 분을 참지 못했어요. 사색이 된 올케를 밀치고 들어가 보니 부엌에서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는 엄마가 보이더라고요. 일하는 아주머니는 없이 엄마 혼자 엉망이 된 부엌을 청소하며 부지런히 불을 올리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제가 다가가자 엄마는 음식을 내어달라는 소리인 줄 알고 태블릿부터 챙기는데 입술을 앙 다물어야 했습니다. 엄마는 제 얼굴을 보고 크게 놀라더라고요. 네가 갑자기 무슨 일이야? 엄마, 지금 여기서 뭐해? 올케 수발 들고 있는 거야? 친구들 왔다고 해서 먹고 싶다는 거 내주고 있는 거지. 잘 왔어. 음식 좀 먹고 가.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올케가 자기 친구들에게 본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었는지, 시어머니가 아니라 아주머니로 있다는 것도요. 눈물도 나고 화도 나는데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남동생도 엄마를 보고 충격받은 듯 아무 말도 못하고요. 올케 친구들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얼어 있었고 저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달려가 올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놀라 엄마가 불이 나게 다가와 저를 말렸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휘청거리는 올케의 뺨을 다시 한 번 더 후려쳤고요. 처음 건 명준이 목, 방금은 내 몫이야. 너 진짜 큰 실수한 거야. 형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올케는 제 발밑에 무릎을 꿇고 앉아 빌었습니다. 벌겋게 부은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면서요. 전혀 불쌍해 보이지도 않았고 용서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친구들 앞에서 장애인은 시어머니 조롱하니 좋든? 기분이 좋았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뭐? 시어머니? 대박! 아주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라고? 어떡해. 앞에서는 세상 천사의 며느리인 척, 퍽이나 시어머니 생각해주는 척 하더니 뭐? 귀머거리 벙어리?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형님. 여보, 명준씨, 그게 진심이 아니라 나는... 놔! 명준씨, 명준씨! 제발, 제발. 실수야.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그랬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뭐든 할게. 뭐든. 저도 남동생도 생각은 같았어요. 남동생은 이미 현관에서부터 이혼 결심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안절부절 못하시고 눈치만 보던 올케 친구들은 그 자리를 벗어나 사라졌죠. 알고 보니 올케는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엄마를 무시했던 것 같더라고요.
저나 남동생 앞에서는 엄청 챙겨주는 척 하면서 둘이 있을 땐 혼자 밥을 먹거나 친구가 오면 아주머니라고 둘러대고 은근히 일을 시키기도 하고요. 대체 왜 그러냐고 물으니 그냥 자존심이 상했답니다. 모든 게 완벽한 결혼인데 장애인 어머니 하나가 걸려서 친구들한테 동정받고 싶지 않았대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올케가 그렇게 나오니 엄마는 올케 눈치보다 변비에 위장병을 달고 살았던 거였어요. 제가 더 가슴이 미어졌던 건 엄마의 태블릿을 확인하고서였습니다. 올케가 사줬던 그 태블릿에는 그동안 엄마가 들었던 말들이 실시간 번역이 된 기록이 있었거든요. 엄마는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친구들 앞에서 엄마를 뭐라고 소개했는지, 자기를 두고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도요. 너무 속상해서 울면서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대체 왜 참았냐고요. 그러자 착해 빠진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명준이가 많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 엄마가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니 명준이는 연정이한테 의리잖아. 며느리를 갑대접해줘야 둘이 잘 살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랬어. 결국 그래서 엄마 아들 더 상처받았어. 그래서 둘이 못 살게 됐다고. 내 가슴 미어진 건 어쩌고? 엄마가 그런 대접 받고 살았다는 걸 모르고 있는 우리 남매 마음은 어쩌고? 할머니 생각 안 해? 평생 엄마한테 미안해하던 할머니 볼 때 엄마 심정은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럼 자식들 마음도 알아야지. 자식일 땐 그러더니 부모 되니 다르더라. 미안해, 미안해 딸. 남동생은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는 올케를 상대로 이혼을 했습니다. 결국 소송이 받아들여지면서 위자료까지 받아내고 헤어졌어요. 안사돈은 장애인 사돈 드릴 때부터 알아봤다고 법정에서 아주 대놓고 모욕을 주셨는데 바깥 사돈께서 벼락 같은 호통에 입을 다물더라고요. 당신도 이혼하고 싶어 환장했어? 당신이 그따위니 연정이 저게 그따위 아니야? 잘못했다 빌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제정신이야? 명준아, 내가 할 말이 없다. 이혼해도 100번 해야 할 일이지. 어딜 감히? 어휴. 자기가 이혼시킨 것 같다고 우는 엄마를 보고 남동생은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 사과했어요. 아무것도 몰랐다고 여자 잘못 들여 엄마에게 너무 큰 상처를 드렸다면서요. 헤어져 다행이지만 문제는 남동생이 너무 크게 되었다 보니 재혼 생각을 아예 접은 것 같더라고요. 엄마 생각해서라도 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을 텐데 앞으로 계속 엄마만 모시고 살 생각이라는 말에 저도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엄마를 제가 모시겠다고 하는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남동생에게 저희 엄마의 장애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좋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그저 그것만을 바랄 뿐입니다. 남동생이 좋은 사람 만나 사는 게 엄마의 유일한 바람일 테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